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마켓 옥션 미니샵 스토어 활용 방법을 강의하게 된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이베이에도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저는 그 마케팅 전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오픈마켓 셀러 6년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니샵이랑 스토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 미니샵이나 스토어를 마케팅을 해서 활용을 한다라는 건 기존에 있는 상품을 잘 파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상품의 볼륨도 좀 있으셔야겠죠. 한두 개 상품 가지고 있는데 미니샵을 활용해봤자 상품 딱 2개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품이 좀 많으신 분들에게 좀 유용하다라고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도 이 안에 이제 유료로 사용했을 때 미니샵이나 스토어를 플러스로 사용했을 때 이제 노출 점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출 점수나 이런 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용하다라는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로 무료로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알려드리고요. 그걸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유료는 어떤 것들을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약 2시간 동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입니다. 첫 번째, 지마켓 미니샵 옥션 스토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미니샵 스토어 관리에 홈이라는 곳이 있어요. 홈, 그리고 정보 관리, 그 다음에 디자인 관리, 전시 관리, 카테고리 관리, 모바일 웹 관리, 공지사항 관리, 그리고 마지막에 마케팅 방법인데, 저기 2번부터 해서 5번까지는 무료로 전부 다 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카테고리 관리나 모바일 웹 관리나 공지사항 관리 가면 좀 더 유용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유료로 좀 전환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조금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니샵 스토어란 무엇인가 해서 판매원이 브랜드가 되는 미니샵 스토어라고 하는, 미니샵 스토어는 판매원의 이미지를 브랜드로 만드는 기초이며 수많은 회원들이 경쟁하는 오픈마켓 내에서 내 상점을 돋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판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한 개 상품, 키워드에 내 상품을 이렇게 노출하는 형태인데, 미니샵 스토어만 유일하게 내 상품을 전체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고객이 실제로 미니샵이나 스토어를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오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이는 이미지를 브랜드로 만드는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구매자가 단골 고객이 되는 미니샵 스토어라 이런 거는 그 간식 매장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프로모션 관리에서 재구매하는 고객한테 단 고객이 나를 단골 매장으로 등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다음에 재구매를 했을 때 내가 주는 포인트나 어떤 혜택을 좀 보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걸 좀 설정해서 내 고객을 확보하는데 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마켓 미니샵 개설에 판매원이라면 회원가입 시 기본정보 입력만으로 미니샵 베이직 무료를 지금 다 개설이 돼 있으시겠죠. 그쵸? 레이아웃을 형성을 했다면, 그 다음에 미니샵 플러스 5만원이라는 돈을 이제 지불을 했을 때 미니샵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마켓 사이트 내 미니샵에 추가 노출 기회 및 판매 점수 가산점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미니샵 혜택이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판매 점수 5%의 가산점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옥션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형태를 지마켓이랑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5% 또는 최소 10점을 드린다라는 게 맨 밑에 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내가 전환을 했을 때 판매 점수의 5% 이상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검색 정확도 지수나 뭐 희망 검색어 보는 이쪽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보시는데, 그 희망 검색어를 5176점까지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보여드려요. 그래서 원피스 검색 결과에 약 40등, 44등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1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꼭 미니샵 스토어를 사용했을 때, 이런 거 유료로 결제했을 때만 가능한 것들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미니샵 스토어 관리 홈이라고 하는 건 ESM 플러스 미니샵 스토어 관리 메뉴에서 홈을 선택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1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2번이라고 적혀 있는 이곳에 내 아이디를 좀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쵸? 아이디를 선택하고 그 아래 나오는 샵 레벨부터 해서 이름, 주소, 그다음 로고, 그다음 옆에 보면은 샵 디자인, 아래 보면 이제 관리 메뉴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메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기초 정보 관리겠죠. 그쵸? 우리가 여기 샵명이나 뭐 이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셀러 전환할 때 이미 마지막 단에서 다 설정을 하셨어요. 그쵸? 미니샵 명이랑 그다음 미니샵 주소. 보통은 미니샵 주소를 뒤에 뭘 붙였냐면 본인의 아이디를 붙이셨을 거예요. 네, 중복 확인 다 누르셔서 셀러 전환이 되신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아래 내려오면 네, 소개라는 부분이 있어요. 샵 소개. 요즘에 판매를 하시다 보면 내 상세 페이지까지 들어왔을 때 고정 이미지 나오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나와서 옵션 선택바 나오고 구매하기 밑에 보면 판매자 정보라는 게 있죠. 거기 우측쯤에 보면은 네, 소개말이 있습니다. 다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이상한 거 쓰시면 안 되고, 뭐, 우리 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 정도면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특색 있게 쓴다라고 한다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넣어주는 게 좋다라는 게 있겠죠. 그쵸? 그리고 상세 정보 관리 경우 같은 거 이제 플러스 샵만 가능합니다라는 건데 좋은 점은 그냥 딱 집어서 뭐가 있냐면 로고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판매하시다 보면은 우측에 미니샵명이 뭐 도둠체 비슷한 그런 글씨체가 아니고 이미지가 박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찍고 들어왔을 때도 이제 미니샵을 찍고 들어왔을 때도 상단에 그냥 글씨체가 아닌 로고가 박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다 이제 미니샵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스토어 플러스나 더 이미지를 제작해서 좀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또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도메인 연결이 있어요. 여기 도메인 연결. 도메인이 뭔지는 다 아시죠? www.momo.co.kr, momo.com, momo.net, go.kr 뭐 이런 거. 이런 주소를 내가 이제 타 업체에서 사갖고 이제 달아주는 거죠. 요걸 달아주면 뭐가 좋냐면 네이버 영역에 사이트 영역에 노출시킬 수 있으세요. 사이트로 정렬시켰을 때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뭐 CPC 광고를 또 할 수 있고요. 네이버에 CPC 광고. 그린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걸 가지고 네, 블로그 마케팅이나 카페까지 연결시키면 URL이 네, 주소니까요. 그래서 찍고 들어오는 약간 개인 홈페이지 마케팅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살 수 있죠. 뭐 가비아나 후이즈나 이런 업체를 통해서 한 달에 2만 원 정도만 한 달이 아니죠. 1년에 2만 원 정도만 지불을 하면 네, 쭉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있다 또 2만 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한테 마땅한 그 도메인이 있다면 설치하시는 게 좋고요. 주로 도메인을 사시는 분들은 내 상품을 브랜딩 할 때요. 보통 뭐 많이 강의 다니셨지만 어떤 강사님이 얘기하는 네이밍 작업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 상품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시키고 재구매시키려고. 그래서 내 분야를 확장시킬 때 도메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표부터 연결돼서 쭉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뭐 인기 키워드, 검색창 키워드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노출과는 상관이 없고 미니샵 내에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예전에 이제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개의 희망 검색어를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어서 5,000점을 추가로 받았었어요. 근데 현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미니샵에 보면은 이렇게 카테고리 있고 밑에 보면 이렇게 롤링으로 해갖고 키워드가 막 돌아갈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찍으면 나오는 거죠. 그쵸? 디자인 관리로 이제 넘어오면 가장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아이디를 선택하시고 보통 다 상단 좌측이죠. 그렇죠? 상단 좌측. 무료로 사용하시면 상단 좌측까지 아마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밑에 우측으로 오면 올수록 유료로 사용하면 레이아웃을 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무료로 한다는 조건하에 상단 좌측에 스키는 기본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기본형.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미니샵 색을 내가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적용을 누르시면, 최종 반영을 누르시면 일단 미니샵은 개설되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셔야 개설되신 거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라면 현재 미니샵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까 어떻게? 이렇게요. 레이아웃에서 상단 좌측이나 좌측, 그 다음에 기본형을, 스킨을 기본형을 선택하시고 색상 선택한 다음에 최종 반영하기 누르면 미니샵이 개설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보시는 게 이제 전시 관리하기가 있어요. 전시 관리하기. 전시 관리하기에 메인 이미지를 딱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나와요. 첫 번째 이제 고정적으로 디폴트 되어 있는 값은 이미지 등록입니다. 이미지 하나를 위에 딱 하나를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니샵에 들어와서 이미지를 보는 건 괜찮아요. 어떻게 이동 코드라는 게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HTML 소스 등록을 눌러서 여기다가 뭘 적용한다? 네, 이미지 맵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길게는 말고요. 그래서 내가 주력적으로 이벤트 페이지 먼저 나오고 내가 주력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네,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 해당 상품 코드로 넘어가게. 이런 식으로 좀 꾸민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HTML 소스를 등록하는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 맵 소스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미지 소스는 볼 거고요. 네, 그래서 상품 1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 밑에 상품이 어떻게 나올까인데, 무료로 사용하시면요, 총 보여줄 수 있는 상품 개수가 이렇게 2단이에요. 2단. 그래서 최대로 많이 보여주는 게 10개, 한 20개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플러스로 사용을 하셔서 유료로 사용하시면 제가 최대로 많이 본 게 한 40개 상품을 한꺼번에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시 유형 선택의 이제 베스트 아이템, 이 문구는 본인이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베스트 아이템 부분에서 내가 이 상품의 정렬 조건을 뭘로 바꿀까예요. 포커스 랭크수는 뭔가 포커스를 달아야지만 네, 위로 나온다, 첫 번째로 나온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판매 인기 순으로 놓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앞에 나와줘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판매 인기 순으로 놓고, 내가 만약에 신상품을 좀 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맨 아래에 있는 신상품 순을 놓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보통 요거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전시 유형 선택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이 이 화면입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10개에서 뭐 20개 정도 보여줄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기본형을 선택하시면 5개 나와서 10개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화면으로. 그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작은 이미지 A형 3개가 나오는 겁니다. 3개.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네, 보이시죠? 큰 이미지. 그쵸? 그래서 2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개를 보여줄 거냐, 3개를 보여줄 거냐, 2개를 보여줄 거냐, 크게 보여줄 거냐, 좀 작게 보여줄 거냐, 스스로가 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어느 게 좋은 것 같으세요? 2개 보여주는 거야? 아, 그러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10개가 나오는 건 어떨까라는 상상을 좀 하고 있는 거겠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결정 지으는 거고요. 상품 2를 선택하니까 뉴 아이템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아까 건 베스트 상품, 그 밑에 건 신상품이란 얘기겠죠. 그쵸? 2단으로 보여주는 건데, 얘 역시도 선택하는 건 비슷하고요. 전시 유형 선택을 내가 이렇게 눌렀을 때 또 이 화면이겠죠. 기본형, 작은 이미지 A형, 그리고 큰 이미지 A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많이 상품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최대로 많이 보여주는 게 약 20개인가요? 그쵸? 20개 정도고, 그리고 좀 섞어서 위에는 크게 보여주고 아래는 작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은 3개로 보여주고 10개 보여주면 13개 정도 보여주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나는 상품이 별로 없어. 그러면은 그냥 6개밖에 없으니까 작은 이미지형 선택해서 딱딱 이렇게 3개만 보여주면 되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적용을 해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좀 상품이 없으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네, 실제로 보시면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상품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다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본인의 상품이 가장 좀 너무 많이 보여주고 싶다, 나는 많이 보여주고 싶다 하면 플러스 결제해서 한 40개까지 보여주시는 거고, 나는 상품이 좀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좀 큰 이미지형으로 대신에 상단에 HTML로 이미지 맵을 좀 예쁘게 짜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품 검색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상품 검색 조건. 검색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요. 미니샵에 보면은 좌측에 검색창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 검색의 기준은 상품명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래서 그 상품명의 키워드에 내가 어떤 상품, 특정 상품을 반팔티다라고 하면 반팔티를 내가 넣었다면 미니샵 검색창에 반팔티 넣었을 때 그 상품만 쫙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순서를 내가 뭘로 만들 것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시나 판매 인기순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카테고리 상품 이렇게 해서 전시 유형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카테고리를 좌측에 이렇게 좌측 상단을 내가 해놨으면 이 좌측에 이렇게 쭈르륵 나올 텐데, 지마켓 카테고리 기준으로 해서요. 걔를 클릭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 이거에 대한 건데, 기본형, 다음에 리스트형, 작은 이미지형, 큰 이미지형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설정을 해놓으면 상품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카테고리 찍을 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카테고리 찍을 때 보통 우리가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볼 때 상품 찍고 리스팅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미니샵도 비슷하게 나와야 UI가 좀 익숙해지시겠죠. 고객들이 너무 크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라는 건데 이제 상품 상세라고 해서 왜 상품 페이지 찍고 들어가면 고객한테 찍고 들어가면 내 상품 페이지 쭉 나오는데 옆에 이렇게 같이 따라 나오는 미니샵에 다른 상품 뭔지 아시죠? 판매자의 다른 상품 그거를 이제 설정하는 부분인데 신규 상품 상세 설명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그 이미지 상세 이미지 넣을 때 구 있고 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신규를 꼭 쓰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브랜드나 소호나 롯데백화점이나 마트온 이쪽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품 위주로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상품 1 요거를 딱 찍었을 때 이제 포커스 랭크 순으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 판매 인기 순으로 보여줄 거냐 똑같이 물어봅니다. 유료는 전시 유형이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더 많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무료로 설정한 것 중에 본 것 중에 최대로 많이 설정한 게 4개입니다. 4개. 4개의 상품이 이렇게 띡띡띡띡 이렇게 나옵니다. 판매자의 다른 상품이겠죠. 해두셔야 좋고요. 그게 가장 아마 이렇게 이동 코드로 하는 거에 큰 역할을 좀 할 거예요. 마켓에 보면 메인 광고에 보면은 이게 플러스 광고에 날개 배너 뭔지 아시죠? 네. 그거를 클릭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광고로 존재하는 거예요. 보통 홈페이지 운영하면 여기다가 날개 배너 다 달아놓잖아요. 그쵸? 따라다니는 거, 사이드바. 따라다니는데 G마켓 옥션에서 누군가 검색이나 카테고리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최근 본 상품으로 바뀌죠. 그래서 안 없어지고 계속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판매를 해봤을 때 예전에 G마켓에 상품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고정 이미지 나오고 그다음에 판매 가격 나오고 옵션 바 나왔죠. 원래는 여기에 판매자 정보가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3개 해갖고 뭐가 나왔었어요? 판매자의 베스트 상품 3개가 나왔었어요. 이걸 클릭하고 이동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형태는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 얘는 지금 없어졌고요. 이 옆에 미니샵이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상품이 4개가 이렇게 보였을 때 컨셉이 잘 맞는 판매자라면 이게 반팔티였다면 이게 반바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찍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미니샵 스토어 관리에 카테고리 관리나 공지사항 관리, 미니샵 플러스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것들이라 해서 이제 플러스를 사용하면 카테고리 설정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대분류만, 중분류만, 소분류만, 그 다음에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의류면 여성 의류, 남성 의류면 남성 의류, 내가 중분류까지 한다면 여성 의류의 반팔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샵 카테고리 노출은 대분류만 보여줄 것이냐, 뭐 중분류만 보여줄 거냐, 대분류, 중분류를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일일이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찍었는데 너무 길게 나오면 고객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뭐 남성 의류의 티셔츠 이렇게만 딱 나온다면 괜찮죠. 약간 개인 쇼핑몰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미니샵을 사용하면은 이런 식의 형태를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품 연결을 카테고리마다 이제 조금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요것들을 먼저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ESN 플러스의 카테고리 설정 밑에 보면 샵 카테고리라는 게 있죠. 근데 그거 설정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료로 결제한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럿창이 뜰 거예요. 그쵸? 내가 먼저 연동을 해놓고 이제 내가 다음번에 등록하는 상품들부터는 여기다가 설정을 해 놓으면 알아서 이제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진다라는 거겠죠. 그죠? 관리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설정을 누르시면 이제 유료 결제창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샵 베이직은 카테고리 설정 불가능 이렇게 밑에 써놨죠. 그쵸? 다음 공지사항 관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미니샵 상단에다가 공지사항을 이렇게 약간 띄우는 건데 결국에는 미니샵에 들어와서 공지사항을 보게 하는 것보다는 내 객단위 상품에서 들어갔을 때 공지사항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많은 판매자들이 뭘 해놓냐면 내 상품 페이지가 이렇게 있죠. 그쵸? 뭐 잘라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단에 우리 그 개별 공지라는 템플릿을 알고 계시나요? 상세 가이드에. 그죠? 그게 있는데 이제 칠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통 그거 잘 안 넣잖아요. 그죠? 잘 안 넣는데 여기에다가 점을 심어 놓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점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포토샵에서 1/1짜리 정경색을 하얀색으로 해서 점을 만들어 놓고 JPG로 저장해서 어디다 업로드를 해놔요?
이미지 호스팅에 일단 업로드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 소스 값을 따다가 상단에 다 넣어놓는 거예요. 상품 페이지 상단에. 그러면은 고객이 봤을 때 뭘로 보일까요? 안 보이죠. 네, 하얀색 점인데 우리 눈에도 잘 안 보이겠죠. 이 상태로 페이지 제작하면 어차피 길이에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뭐 1픽셀인데, 그래서 쭉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언제 써요? 공지를. 추석, 설, 그죠? 배송이 밀리는 기간, 연말. 왜냐면 눈이 많이 오면은 그때 이제 선물이 많이 나가는데 택배가 그때는 보통 폭파된다라는 표현을 좀 써요. 신정까지 해서.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또 배송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나도 여름휴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름휴가 갑니다 라고 이렇게 좀 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가 어떠한 공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점을 나중에 이벤트 배너로 만들어서, 그쵸? 아니면은 공지 배너로 만들어서 그거를 업로드를 덮어 씌우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점이 크게 변하겠죠. 그쵸? 그래서 보통은 01.jpg나 이름을 아예 공지로 이렇게 넣어놓는 부분이 좀 있죠. 이렇게 공지 이렇게 한 다음에 jpg로 넣어놓고 나중에 수정하는 형태를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런 공지사항 관리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요. 네, 모바일 웹 관리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모바일의 접속 횟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모바일에서 내 미니샵을 들어왔다면 그 상단에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거고 링크는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이직은 하나씩 설정할 수 있어요. 유료는 4개, 5개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 화면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보여요. 제 미니샵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쭉 나와서 이게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클릭하면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 여기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아까 전화면에서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이냐를 보여주는 거겠죠. 딱 한 단이에요. 한 단. 한 단에서 이렇게 2개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제 모바일에서 이렇게 캡처를 한 화면입니다. 네. 프로모션 관리라는 게 있어요. ESN 플러스 좌측에 가보시면 프로모션 관리 있고 지마켓 프로모션 관리에 들어가면 단골 구매 할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사용함이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 기간을 설정한다면 이게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한 번 설정을 하면 연말까지 쭉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정을 하면 12월 31일까지 이 이벤트가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고요. 그리고 할인 기준은 구매 건수 기준에 그냥 제가 설정한 거예요. 구매 금액 기준도 있는데 반복 구매 수 이외에 최저 금액 100원을 할인하겠다라고 제가 지금 설정을 그냥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체결 금액에서 1% 할인, 3만 원 이상의 체결 금액에서 할인 상한 설정 최대 100원까지만 할인이라고 써놨죠. 그렇죠? 합리적인 적정 수준으로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100원 주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100원이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예상 건수를 조회하기를 눌러보면 7,105명 이렇게 나왔죠. 사장님들의 미니샵에 관심 매장으로 등록을 해놓은 사람, 단골 매장으로 등록해놓은 사람들의 숫자가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은 없으시겠죠. 만약에 신규 판매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동 메일 발송까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체크를 해놓고 이제 이 밑에 가면은 이미지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미니샵 상단에 이미지맵 적용했죠. 여기다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똑같은 걸로. 그래서 이벤트 배너를 메일로 발송할 수 있는데 한 주에 한 번, 그러면은 한 달에 4번 보낼 수 있는 거겠죠. 이벤트 메일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누구 대상으로? 네, 이 고객인데 이 고객 전부 다 보내는 것도 아니고 최근 3개월 구매한 사람들한테만 보내주는 겁니다. 네. 어차피 다 보내도 묵은 DB예요. 그분들은 안 볼 거예요. 근데 3개월 안에 똑같은 메일을 조금 이벤트형으로 보내준다 하면 클릭해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니샵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 그렇죠? 서두에 만들었고요. 뭐 브랜딩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그리고 잘 만들어 놓은 내 미니샵 상단 이벤트 페이지는 활용도가 높다입니다. 아까 단골 매장까지 갔었고, 그리고 이미지맵 했고, 혹시라도 내가 내 페이지 맨 하단에 광고 홍보 영역 어딘지 아시죠? 거기다가 이벤트 배너를 또 넣는다라고 한다면 세 단으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상품 코드에 있는 상품을 고객은 어떻게 알고 장바구니에 담는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착불선 결제 상품이랑 무료 배송 상품이랑 2개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코드에 있는 상품이고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매 고객이 같은 판매자인 걸 봤거나 아니면 미니샵에 들어와서 하는데 네, 보통 배송 설정할 때
최소 배송비로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착불선 결제와 무료 배송이 있다면 두 개를 같이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했을 때 어떻게 돼요? 무료 배송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선결제를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하고 그걸 또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하는 고객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대 1.5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다라는 말은 지금 카테고리 바뀐 거 많이 보셨나요? 엊그저께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카테고리 기준표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중복적으로 있는, 예를 들어 연수기, 정수기예요. 정수기 카테고리인데 연수기와 샤워기죠. 네.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정수기를 샤워시킬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개에 있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부속품에 해당하는 건데 이 두 개를 같이 팔고 있는 거죠. 말이 되나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연수기만 있고 샤워기만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돌침대 같은 경우에 의료용품 쪽에 카테고리에 있었어요. 말이 안 되죠. 그것도. 그래서 가구 쪽으로 지금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정말 정확한 검색어에 나올 수 있게끔만 딱딱딱 해놨기 때문에 같은 상품 구성군만 이제 올려야 되는 게 앞으로의 정책이에요. 앞으로의 정책인데 내가 1대 1.5라는 건 우리가 기존까지 판매를 받았다면 반팔티와 반바지를 같이 사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요. 맞죠? 네.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니샵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보여줄 수밖에는 없다라는 게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샵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뭐 네이버에 있는 오픈마켓 그런 거부터 해갖고 다양하게 이제 샵 마케팅을 많이 하죠. 11번가는 꽤 오래전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단골 고객 할인 이벤트 적용은 내 고객을 만드는데 유용하다. 아까 단골 고객 할인 이벤트 이런 것들을 자주 해갖고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고 이거 사면은 5% 할인되네. 막 이런 것들이 조금 고객의 인지가 되기 시작했고 내가 그런 것들을 네이버에 여러 가지로 마케팅을 좀 해놨다면 내 고객을 만드는데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이럴 마케팅을 접목시키면 내 상점을 브랜딩하기 좋다, 네이밍하기 좋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품을 나열하는 데 있어서 뭐 랭킹 순, 포커스 순, 뭐 신상품 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목록 이미지 자체는 판매가랑 맞춰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판매가 0원짜리 옵션이랑 목록 이미지는 맞춰줘야 되는 게 정상적이고 보여지는 화면에서 상품만 보세요. 뒷배경은 다 하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상품만 보면 이런 상품들의 구성 중에서 무엇을 보여줬을 때 고객은 가장 좋아할까에 대한 의미입니다. 질문을 항상 드리죠. 이런 네 가지의 상품 중에서 내가 만약에 상품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막 호불호가 갈리는데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일 것 같으세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스트라이프? 그죠? 보통은 이쪽으로 시선이 가장 많이 갑니다. 왜냐면은 그냥 다 이게 무난하기 때문인 거예요. 보편적이잖아요. 그쵸? 얘는 조금 단색이긴 한데 왜 싫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시선이 가는데 보편적으로는 다 이쪽으로 시선이 좀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 양쪽은 소수에 조금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록 이미지를 제작하고 상품 이미지를 제작하고 내가 어떤 상품을 올려놓을까라고 했을 땐 가장 보편적인 상품을 올려놨을 때 사람들이 클릭해서 들어오는 횟수가 조금 더 많더랍니다. 그래서 구성적으로 짜실 때 조금 내가 이 상품은 특이하니까 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상품을 올려놓으면 여기는 특이한 걸 파는 곳이니까 클릭하고 들어오겠지. 이 상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판매를 하시다 보면. 근데 그 상상은 잘못된 생각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상품들을 나열해주고 표현하는 게 클릭을 받는데 유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을 나열해야 고객은 머무른다. 기본적인 상품에서 특색 있는 상품까지 고루 보여줘야 한다. 상품의 나열은 플러스 미니샵에서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써놓긴 했는데 그래서 뭐 내가 주력적으로 파는 상품을 보편적으로 만들었다면 이런 상품 다양하게 나열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써놨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품은 뭐 단품으로 등록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구색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니샵 메인 이미지 작성 방법이에요. 미니샵 아까 우리 메인 이미지에 HTML 넣었잖아요. 그쵸? 드림이버 설명하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소스가 있다라는 조건입니다. 소스. 뒤에 장에 보시게 될 거예요. X와 Y 좌표라는 이야기야. 내가 포토샵에서 이동 툴 있죠. V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클릭도 하지 말고요.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기냐면 이제 좌표라는 게 생겨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포토샵에서 윈도우 누르면 툴 나오게 할 수 있죠. 윈도우 누르면 툴 선택할 수 있죠. 뭐 레이어드 나오게 할 수 있고 히스토리 나오게 할 수 있고 그 중에 인포라는 애가 있어요. 인포를 클릭하면은 X, Y 이렇게 해갖고 띵띵띵띵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 보여지는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이 앞에 두 단은 어떤 걸까요? 전화면에서 보셨던 좌측 상단의 XY인 겁니다. 뒤에 두 개는요. 당연히 두 번째 있었던 XY겠죠. 그쵸? 그래서 그 좌표를 좀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미지 맵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네 단으로 짰다라는 거예요. 통이미지인 거예요. 이렇게 네 개가. 그러면 이 이미지 통째를 어디로 올렸을 거예요? 호스팅에 올리셨겠죠? 그쵸? 그 호스팅의 이미지 주소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죠? 통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XY, XY, XY 네 개에다가 이렇게 쫙쫙쫙쫙 하겠죠. 그러면 이 좌표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가 되시겠어요?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시고 링크 페이지는 해당 상품의 URL 주소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조금씩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미지 맵에 대한 개념이 좀 없으시면. 그래서 통이미지를 내가 호스팅 업로드를 해놓고 이미지 주소를 기입하는 게 첫 번째 단이다. 그리고 좌표를 입력하는 게 여기 인포를 활성화시켜서 XY 좌표를 내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보낼 주소가 만약에 G마켓 메인 페이지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HTTP 요거부터 다 입력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이게 떴을 때 위드 값과 헤드 값을 몇으로 줄까라는 건데 뭐 가로창은 860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쵸? 세로창은 그 이미지의 크기만큼 넣어주시면 네, 이렇게 싹 뜨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860에 한 1400, 1600 이 정도만 보여줘서 스크롤을 내려서 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띄워 보시고 창이 내가 봤을 때 이게 편한가 안 편한가는 스스로가 조금 수치 조정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찍고 날아갈 페이지가 4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아래아라고 적혀 있는 여기서부터 어디죠? 여기까지가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는 이게 있고 맨 아래 이게 있겠죠. 그럼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애가 요렇게 통이미지 주소는 안 바뀔 거고 바뀌는 건 좌표와 링크 페이지 두 개만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미니샵 마케팅에 또 하나가 있죠. 유튜브를 활용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촬영본인데 요것만 딱 보고 네, 좀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이미지로 설명하기엔 꽤 힘든 상품입니다. 장면을 계속 찍어서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페이지의 길이가 길어질 거고 그로 인한 뭐 계속 고객이 보면서 이해 안 되면 다시 봐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고 네,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겠죠. 그래서 본인의 상품이 조금 설명하기 어렵다. 이거는 사용법이나 이런 게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계속 쭉 찍으신 다음에 네, 그거를 다운팟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코딩 해갖고 인코딩 해갖고 유튜브에 싹 올린 다음에 거기 소스를 따오시는 건데 소스를 따오는 건 유튜브에서 간단하죠. 그쵸? 유튜브 상단에 보면 등록하기, 로그인 옆에 등록하기라는 게 있어요. 올리기라고 돼 있을 거야. 로그인 하시는데 그냥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소스를 내가 따올 때는 공유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고 소스 코드를 클릭하시면 밑에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클릭을 안 하면 우리 디자인 강사 말로는 아이프레임이라 안 된대요. 안 돼서 오브젝트 소스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쟤를 꼭 클릭을 이전 소스 코드 사용 요거를 꼭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했을 때 이제 동영상의 크기가 설정이 된다라는 거죠. 직접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용자 지정으로. 그래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크기를 설정하신 다음에 가장 예쁘게 보여줄 만한 크기 하신 다음에 이 소스를 쭉 긁어서 가져오면 되는 거겠죠. 그걸 어디다 넣어요? 아까 HTML 거기 직접 입력에 클릭하신 다음에 거기다 컨트롤 V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쵸? 네,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